차트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건 기본이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가? 어떤 것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가? 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몇 개의 포스팅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우선 이 시장 동향 특징주 이 포스팅 보시면 검색기예요. 이 검색기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활용하시라고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정치 정책 쪽과 관련된 종목들,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 관심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덕수와 김문수 관련해서 이 시간에서도 마지막 타임쯤에 가처분 기각인가 뭐 나오면서 김문수 관련된 종목의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하고 마감을 했고요. 정주장.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시공테크, 태영건설, 우등, 한덕수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에서 급등 마감을 했으나 이제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한덕수 교체하는 부결이 됐고요. 김문수 기호 2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갭을 높게 띄우고 나서 상한가로 갈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좀 조정을 받을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만 어쨌든 시작과 함께 급등 출발을 할 것으로는 당연히 좀 예상이 됩니다. 평화홀딩스가 대장이에요. 대장. 자, 한덕수 관련해서 TY홀딩스도 기각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문수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하니까 이 한덕수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이 TY홀딩스가 한때 장중에 24%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프리마켓에서 급락을 하겠죠. 급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뭐 시공테크 이런 종목들이 뭐 이제는 끝이 났죠. 이제 김문수와 이재명이죠. 이재명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삼육물산이 정책 테마주죠. 이재명 정책, 뭐 탈플라스틱이다 해가지고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최근에 매매를 다시 또 하고 있는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중에 한 차례는 좀 찔러봤었어요. 공략을 했고 갭을 15%나 띄워줬기 때문에 거의 뭐 20% 가까운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나서도 좀 지켜봤지만 행보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전 1분봉 상으로도 굉장히 시그널이 많고 복잡합니다. 3분봉 정도로 좀 전환해서 보면 굉장히 행보가 길었고 행보 끝에는 방향성이 나오겠죠. 근데 하방이었어요.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요동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베팅을 했다가 정리를 했는데 추가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를 벗어난 건 경계를 해야 되지만 돌파를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내지 못하면서 결국에 주가가 빠졌고 시간에서도 7%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 큰 그림은 살아있어요. 개파락 출발하고도 양봉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위에서 밑으로 그냥 음봉으로 하향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지건설 그 밖에 뭐 4x4도 최근에 상지건설 따라서 후발주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뭐 정책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경방이라는 종목이 그 아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의 특성이 참 중요한 게요. 이때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받지 못했어요. 밀려났고 이때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밀려났고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쫙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요 시그널은 뭐예요? 단일가 지정 예고 시그널이 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슈팅이 이어지면 단일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슈팅이 이어지면서 단일가 지정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아가면서 5일선과의 이격이라도 좀 줄이고 나서 또 이어지는지를 경방이라는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는 뭐 오리엔트 바이오 정도는 그래도 지금 요 자리에서 딱 지키고 가줘야 돼요. 오리엔트 바이오 바로 갔으면 레드불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생명선 살아있기 때문에 체크 가능하겠고 오리엔트 종목은 좀 아쉽습니다. 생명선 아래에 있고요. 형지 엘리트 그룹주 중에서는 형지 INC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선 딱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다 암울해요. 암흑기 속에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또 정책 관련해서 AI 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봉으로 좀 보면은 일단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생명선을 잘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올라오고 눌렸다가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베팅을 하고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구간에서 챙겨줬고요. 결국에 생명선 또 지키면서 상한가까지 이어졌는데 상한가 기록한 시점이 2시 12분입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2시 12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마음 AI 따라서 보시면은 직전에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돈이 들어오면서 직전에 고점 뚫어내고
또 올랐다가 눌렸지만 잘 지켰습니다. 지렛 시그널 떴는데 방어하고 떴는데 바로 올리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생명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직전에 고점 뚫어내고 12시 12분 요때 마음 AI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쭉쭉쭉 뻗어나갔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20%대 이상 시세를 주면서 크라우드웍스를 잡진 못하고 제가 빠르게 좀 생각했던 종목이 이스트 에이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AI 쪽으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점상 그리고 요때도 갭을 띄우고 마지막 이제 피날레 고점을 찍고 무너졌었는데 레드불 시그널도 떴어요. 이스트 에이드와 이스트 소프트 요 두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차트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건 기본이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가, 어떤 것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매수 심리가 폭발하고 있는 섹터, 테마, 종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당시 이 시점에는 자 12시 12분이 여기에요. 요때 마음 AI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전에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또 후발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스트 에이드 단순히 차트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달려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략하고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또 요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달려든 거는 이렇게 요 틱차트 요것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멤버십 교육방 때 단골로 말씀드리는 이 타점이죠. 이게 이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가운데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특이한 움직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베팅을 또 추가적으로 좀 해주면서 이렇게 좀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에이드도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는 매매를 하질 못했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렇게 공략하고 챙기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렇게 틱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베팅을 하고 고점까지 뭐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는 요거를 좀 더 세세하게 복귀 자료를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공부해 보시고요. 뭐 멤버십 분들 아니더라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스스로 HTS를 켜고 0605 화면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훈련 비교 복귀도 꼭 해보시고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차트는 기본이고요. 차트 플러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마음 AI 그리고 이스트 에이드, 폴라리스 AI, 파마까지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피스, AI 이런 종목들은 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웍스는 아쉽게 이제 이스트 에이드에게 주도권을 좀 뺏기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일봉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밀려났지만 이 지렛 시그널 뜬 자리 그리고 생명선을 재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또 체크를 해보고요. 이스트 에이드와 함께 움직였었던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주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는 점. 앞쪽에 보시면 최근에 지금 요게 184거래일 동안 레드불 시그널 뜨고 생명선 지키면서 요 과정을 겪고 폭발.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또 받았고요. 레드불 시그널 뜨고 폭발. 그리고 지렛 시그널 뜨고 밀리고.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KRX로 보면은 요 자리에 레드불이 보이고 통합으로 보면 또 요 자리에 레드불이 있네요. 이스트 에이드는 요 자리에 레드불이 있고. 자, 레드불도 최근에 참 좋았던 게 고영이죠.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급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가면 레드불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제는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자리 5일선 앞으로 올라올 흐름 좀 소화를 잘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불 나온 김에 최근에 핫했던 고영이라는 종목도 살펴봤는데요. 마저 제가 이제 정치 쪽 다 마치고 다른 거는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화폐 관련해서 주말에 제가 잠깐 영상 녹화하기 전에 주말 동안 어떤 이슈가 있나 한번 봤더니 지역 화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재명 지역 화폐 사용 챌린지를 시작했다. 웹캐시라는 종목과 코나아이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코나아이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바로 급등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급등하지 않더라도 횡보를 한다면 요 정도 라인을 지킨다면 저는 계속 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요 자리를 하향 이탈해버리면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전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와 웹캐시도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강하면 웹캐시는 살짝 좀 조정을 최소한 차례 정도는 받아주면서 가주면 좋겠다 싶은 자리예요. 그래서 웹캐시, 코나아이 어쨌든 큰 그림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쿠콘도 사실 바로 가주면 좋은 자리네요. 그죠? 돌파를 오랜만에
만에 했으면 생명선 지키고 가야죠. 갈 종목이라면 핑거 그리고 뭐 유라크는 아쉽죠. 이쪽도 이제 지역 합배 쪽으로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이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저출생 관련해서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살짝 아쉽습니다. 완벽하게 여기를 좀 뚫어주면서 직전의 고점 요 자리 딱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암흑기죠. 그러니까 생명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에르코스 체크를 해보면서 또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서 SG 헬스케어, 뭐 하스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계속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어르신 복지, 돌봄 관련해서 좀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원격 진료 쪽에서도 뭐 이렇게 좀 움직임, 그리고 개원 쪽에서는 계룡건설과 성신량의 생명선 살아있는 종목들만 그래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에코아이는 이제는 뭐 오일선을 좀 지켜내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권리락에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블루 엠텍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했고 뭐 오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뭐 흐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협 관련해서 얘기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막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산 산업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지금 생명선 구간에서 이렇게 좀 이어지는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 밖에 유보텍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좀 했었던 종목이죠. 딱 생명선 자리 수렴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수렴을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갭만 띄우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높게 출발을 할 텐데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도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입니다. 이 자리는 기준봉과 현재 맥점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거쳐갈 수도 있겠지만 나무기술이라든지 한쌍은 뭔가 조금 아쉽지만 이쪽 뭐 체크를 해보고요. 토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KCT, 한국정보인증,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움직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KCT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밀려났고요. 한국정보인증도 갈 종목이라면 5일선을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5일선을 만나고 이어져야 좋습니다. 좀 의미 있는 자리를 그래도 그어보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요때 발산을 하고 생명선 지키고 갔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최근에 첫 돌파를 해주고 밀려났지만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 이제는 바로 가든지 조정을 요 정도 구간 밟고 가줘야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좀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피곤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거나 생명선을 만나러 갈 확률이 높겠죠. 토큰, 스테이블 코인 나왔으니까요. 최근에도 제가 교육방 때 비트코인 잘 나가고 있다. 비트코인 오랜만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터졌죠.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결국에 이것도 생명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생명선 아래에 있다가 최근에 생명선 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직전에 고점대를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건전한 조정 뭐 이런 식의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더리움도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쭉 역배열이었다가 발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죠.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 오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뭐 챙겨볼 수 있겠고요. 웹툰 쪽도 정책 관련해서 뭐 급등을 막 했던 종목이잖아요. 미스터 블루 요거는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장 싹 담아냈다 라는 말씀드렸고 슈팅 줄 때 정리를 했습니다. 미스터 블루 관련해서는 요거를 올려드렸습니다. 정적 VI를 앞두고 이런 흐름은 경계하세요 라는 쇼츠를 올려드렸고요. 이 쇼츠 이 사례는 없지만 이 평화홀딩스도 참고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일단 뭐 큰 그림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다면 5일선을 살려내면서 계속 움직임을 줄 것이고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아쉬운 조정은 여기서 이제 생명선을 바로 만나는 건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또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신재생 쪽 있고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정치 정책 관련해서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섹터, 테마, 종목들이 따로 이렇게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